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612페이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인데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54 불공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명세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가 돼요. 그래서 61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612페이지 보면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입수익 불공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입력 하실 때 코드 유형을 54 불공이라고 넣잖아요. 54 불공이라고 선택했을 경우에 그 코드 유형이 그때 선택한 불공 사유가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그런 자동 반영보다는 이걸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 불공 사유가 어떤 게 있느냐? 그 표의 첫 번째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 등이 있죠. 근데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불공인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거기 네 번째 줄에 파란색 글씨로 착오가 있죠.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거는 돼요. 착오는 인정이 돼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작성하다 보면은 착오로 잘못 기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거 하나 주의하세요. 착오는 가능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길순이라고 잘못 적을 수 있는 거고, 주소도 잘못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데,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잖아요. 뭐 상호 같은 것도 글씨 하나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착오로 잘못 적힌 거는 가능하고, 자, 그 다음 밑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이거 배웠었죠? 네, 사업과 무관한 건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자, 그래서 613페이지 3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데, 요것도 앞에서 배웠었죠. 승용차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불공이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경차는 뺀다라고 썼죠. 예, 경차 빼고는 다 불공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4번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있죠. 접대비와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에 면세사업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 6번에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 자체가 면세 제외예요.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7번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단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때는 매입세 공제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613페이지 2번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이 있는데, 그 화면 보세요. 화면 두 번째 탭이에요. 탭이 두 번째 탭인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이라고 하는 탭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613페이지를 설명할 건데, 613페이지하고 614페이지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615페이지 있죠? 615페이지의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자, 그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해성운수는 시내버스 운수 사업과 택시 운수 사업을 겸용하는 일반 가세자이다. 2015년 3월 5일에 시내버스 운수 사업과 택시 운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정비 기계를 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가액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버스는 면세예요. 택시는요, 과세예요. 이렇게 과세와 면세를 함께하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겸용사업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겸용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를 함께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들이 있냐면요, 신문사가 있죠. 신문사. 근데 신문은 과세, 신문은 면세, 그 다음 광고 수입은 과세단 말이에요. 신문사가 있고, 또 어디가 있냐면요, 약국이 있죠. 뭐 약국은 일반 의약품은 과세인데 조제 의약품은 면세예요. 등등 이렇게 과세와 면세를 함께하는 업종을 우리가 겸용사업자다라고 해요. 자, 그럼 겸용사업자인데 지금 이 예제가 겸용사업자이죠. 버스하고 택시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버스하고 택시에 함께 쓰기 위해서 뭘 사왔냐면요, 기계를 사왔대요. 기계. 이걸 며칠 날 사왔냐면요, 3월 5일 날 사왔대요. 예, 3월 5일 날에 기계를 구입했는데 얼마 주고 사왔냐면요, 500에 50만 원, 예, 공급가액 500에 부가세 50만 원 내고 사온 거예요. 자, 사왔는데 이 기계를 있잖아요. 버스하고 택시에 쓸 건데, 만약에 버스에 쓸 거였다. 버스에 쓸 거였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은 버스는 뭐라고 했어요? 면세. 택시는요, 과세잖아요.
그럼 이 기계 장치를 버스와 관련해서 쓸 거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됐을 거고, 택시,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쓸 거였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였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함께 쓰는 게 함께. 여기 버스와 택시 함께 쓰기 위해서, 버스와 택시 함께 쓰기 위해서 기계를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인데 이게 뭐와 관련된 거는 불공이 되겠어요? 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불공이 되겠죠. 이걸 안분 계산해야 돼요. 지금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계를 사 왔을 때 500에 50 세금 계산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500에 50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500에 50만 원이 있었는데 요 중에서 뭐와 관련된 거는 불공이었던 거예요. 얘와 관련된 건 불공이죠. 버스와 관련된 거. 예, 버스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밑에서 빼야 돼요. 그 금액 구하는 거예요. 지금 불공제. 면세와 관련된 부분.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건데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와 관련된 건 불공인데 그 면세와 관련된 것만큼은 요 밑에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자,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요. 예정 때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나눌 때 무슨 비율로 나누냐면요.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요. 자, 예정 때 공급가액 비율이 얼마냐면요. 자, 예정 때 공급가액 비율 1월에서 3월까지.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가 있는데 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네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자, 1월에서 3월인데 예정신고 때에 예정신고 때 시내버스가 몇 억 원이었냐면요. 3억 원. 그 다음에 택시가 몇 억 원이었대요. 7억 원이잖아요. 그럼 총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0억 원이잖아요. 자, 이 불공제 면세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버스와 관련된 거는 안분 기준이 일단 1순위가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불공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얼마였냐면요. 50만 원. 요 중에서 총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10억 원. 요 중에서 면세와 관련된 게 얼마예요? 버스와 관련된 게 3억이잖아요. 그래서 10억 분의 3억 해가지고 얼마만큼이 불공이냐면요. 15만 원만큼이 불공제액이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50만 원치가 있었는데 요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15만 원 해가지고 순수하게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3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 있잖아요. 불공. 이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의 불공제액은 안분 계산할 때 어떤 금액 비율로 뿌려주냐면요. 공급가액 비율로 뿌려준다라는 거. 자, 식을 세워볼게요. 자, 식을 세워보면은 공통 매입세액 곱하기 공통 매입세액 곱하기 자, 예정 신고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예정 신고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그 다음에 예정 신고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예정 신고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 면세 공급가액 이 비율만큼이 불공제가 돼요. 그래서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50이고 예정 신고 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 중에서 면세가 3억이잖아요. 10억 분의 3억만큼이 불공제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다라고 하고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요. 예정 때 하는 거예요. 예정 때. 확정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 때. 예정 때 3개월치 가지고 안분계산한다. 자, 근데 있잖아요. 이 기계를 예정 때 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분계산할 때 불공제액을 구할 때 공급가액 비율로 불공제액을 구하는데 몇 개월치 공급가액 비율을 썼어요? 3개월치를 썼죠. 근데 부가가치 세법은 3개월치로 뿌리는 거는 그 기준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안분계산의 원칙은 6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개월치로 불공제액을 구했었잖아요. 예정 때는 그렇게 해요. 예정 때는 3개월치로 불공제액을 구하고 난 다음에 확정 때가 되잖아요. 확정 때가 되면 뭘 해야 되냐면요. 정산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확정 때는 뭘 하냐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정산해야 되겠습니다. 정산. 그래서 정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요. 확정 때. 확정 때 정산해요. 그래서 614페이지 하단에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있잖아요. 자, 이거는 확정신고 때 하는 겁니다. 정산. 자, 그러면은 지금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50만 원이었었는데 이거는 3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했고 이제 확정 때가 되면은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되냐면요.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 50만 원을 6개월치로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럼 4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시내버스가 5억 원, 택시가 5억 원, 그래서 총 10억 원이죠. 자, 그럼 6개월을 놓고 봤을 때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억 원이죠. 그래서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50만 원이었는데 이 50만 원을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뿌리면 되냐면요.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이 10억 더하기 10억 해서 얼마냐면요. 20억 원.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냐면요. 버스가 면세잖아요. 3억 더하기 5억 원 해가지고 8억 원이에요. 그래서 20억 분의 8억만큼이 불공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6개월치로 불공액을 계산했더니 50만 원 곱하기 20억 분의 8억만큼이 불공이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얼마만큼이 불공이냐면요. 이 금액이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만큼이 불공제액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분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6개월치로 해야 되는데 예정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월치로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 때가 되면 6개월치로 다시 계산을 하는데 6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미 예정 때 불공 받아놓은 금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15만 원 있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불공제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5만 원. 그래서 예정 때 15만 원 받았으니까 추가 불공액은 5만 원. 예,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야 돼요. 확정 때는.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세워보면은 식은 이렇게 돼요. 자, 공통매입세 곱하기 공통매입세 곱하기 자,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이 불공제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예정 때 불공제 받아놓은 세액이 있으니까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빼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월치로 정산하는 걸 이야기하냐면요. 6개월치로 정산하는 거예요. 예정 때는 3개월치로 했다가 확정 때가 되면은 6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계산을 하고 예정 때에 불공제 받아놓은 세액은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다라고 합니다. 614페이지 하단에 있죠. 하단에 있는 거,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요. 자, 그래서 615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예정 때는 어쩔 수 없이 3개월치로 했다가 확정 때가 되면 몇 개월치로 정산한다라고요? 6개월치로 정산. 네. 자, 그럼 614페이지에 있는 내용 설명을 다 했는데 거기 가운데 2번에 안분계산의 배제가 있죠. 자,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1번에 해당 가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면세 비율이 있잖아요. 면세 비율이 낮은 거예요. 5%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산 안 해도 돼요. 안분계산 안 해도 돼요. 안분계산. 그 다음에 2번에 해당 가세 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다. 금액이 적으니까 안분계산 안 해도 된대요. 자, 3번에 해당 가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가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 재화인 경우 1, 2, 3번 지금 배제의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할 수는 있는데
하지 마세요. 크게 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나올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건 참고를 하고 그냥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분 계산할 때 제가 어떤 금액 비율로 뿌려줬어요? 공급가액 비율로 뿌려줬죠. 그게 1순위예요. 그래서 거기 표 밑에 별표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또 별표 읽어보면은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냥 공급가액이 있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1, 2, 3 순서대로 뿌리는데 이것도 안 중요해요. 안 봐도 돼요. 그냥 공급가액 비율로 뿌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615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여러분들 저 뒤에 어떤 걸 제가 한번 풀어볼 거냐면요. 좀 이따 실기를 할 건데, 실기할 때 풀 건데,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624페이지 한번 보세요. 624페이지. 자, 624페이지에 거래 내역 2를 보세요. 거래 내역 2. 자, 1번의 거래 내역 2요. 자, 아래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사한 것이며 가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 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 문제가 1번 문제가 예정때 거예요, 확정때 거예요. 이게 예정이단 말이에요. 예정때이기 때문에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뿌려줘야 돼요. 예정때는 3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뿌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예정때 매출 내역을 봤더니 과세가 4천, 면세가 6천이잖아요. 세액은 보지 마요. 공급가액만 보세요. 그러면은 면세 비율이 몇 프로예요? 1억 분의 6천에서 60%인 거잖아요. 그만큼 불공이에요. 60%인지 불공인데 그 매입 내역을 보세요. 매입 내역에 가세분이 있고 공통분이 있죠. 가세분은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돼요. 가세와 관련된 거는. 근데 공통분은 가세하고 면세 함께 쓰는 거잖아요. 요건 안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분 계산해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 500만 원을 안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 500만 원 곱하기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하면 된다라고요? 3개월치. 그럼 3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이 1억 원. 요 중에서 면세와 관련된 게 얼마예요? 6천. 그래서 얼마만큼이 불공제액이에요? 300만 원만큼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불공제액. 자,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볼게요. 2번. 자, 이번에 주 인천기업은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 불공제 내역 서식을 작성하시오. 예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예정이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분할 때는 무슨 금액 비율로 안분하면 돼요? 공급가액 비율. 예정 때 공급가액 비율이죠. 근데 거기 봤더니 자료가 많죠. 거기에 매입가액 비율도 있고 공급가액 비율도 있고 예정 사용 면적 비율도 있잖아요. 제가 안분 계산할 때는 원칙이 무슨 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게 원칙이더라고 했어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게 원칙이더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공급가액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은 얼마예요? 2,800이죠. 그게 안분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공통 매입세액이다라는 말은 과세하고 면세 함께 쓰기 위해서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통 매입세액이다라고요. 그럼 공통 매입세액이 지금 얼마예요? 2,800이죠. 2,800. 자, 이것도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한다라고요? 3개월치. 3개월치니까 그 공급가액이 가세가 19억 2,100, 면세가 3억 3,900. 그 비율대로 뿌려주면 되겠죠? 그 비율만큼이 불공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3번 문제를 제가 풀어볼게요. 이거 칠판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에 다음은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자료 중 가세 재화와 면세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매입과 관한 매입액에 관한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지금 예정이 확정이에요. 확정 때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면은 자, 예정 때가 있는데 1월부터 3월 31일까지 4월 25일이 있어요. 그럼 예정 신고 때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얼마냐면요. 그 3번에 가운데 2번 보면은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있는데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30만 원이죠. 그래서 예정 때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가 있냐면요. 3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3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가 있었대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18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8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30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이 불공제액이었던 거예요? 18만 원만큼이 불공제액이었던 거잖아요. 자, 이건 어떤 근거로 나왔던 거냐면요. 예정때에. 자, 그게 예정때 공급가액 비율이 봤더니 과세가 4천, 면세가 6천이니까 총 공급가액 1억 원 중에 면세가 6천이니까 60%는지만큼이 불공이었겠죠.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60%는지 18만 원만큼이 불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예정이 아니라 뭐예요? 확정이죠. 자, 확정 6월 30일, 7월 25일. 자, 확정 때가 되면은 자, 예정 때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 30만 원 있잖아요. 이거를 뭐 해야 되냐면요. 정산해야 돼요. 자, 얘는 불공제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30만 원 곱하기 3개월치 공급가액. 3개월치가 과세가 4천, 면세가 6천이니까 1억 분의 면세가 얼마냐면요. 6천. 그래서 60%는 지금 18만 원만큼이 불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억 분의 6천만큼이 불공이었는데 확정때가 됐으니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한번 계산해야 돼요? 6개월치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이 얼마냐면요. 2억이었던 거예요. 2억.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이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냐면요. 그 다 더해야 되겠죠. 표에 있는 금액. 면세가 6천 더하기 7천 해가지고 1억 3천이에요. 그래서 확정때가 됐더니 불공제액이 얼마가 됐냐면요. 30만 원 곱하기 2억 분의 1억 3천만큼이 불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예정 때 불공 받아놓은 금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18만 원. 18만 원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확정 때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정산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 30만 원을 6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정 때는 어쩔 수 없이 3개월치를 했잖아요. 확정 때가 되면은 6개월치를 안분 계산하고 이미 예정 때 불공 받아놓은 금액이 18만 원 있었잖아요. 이거 뺀 금액만큼이 추가 불공액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그 3번 보세요. 3번에 보면은 가세기간 최종 3월의 내역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50만 원 있대요. 자, 요때의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가 있냐면요. 50만 원 있대요. 자, 확정 때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50만 원 있는데 확정 때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은 몇 개월치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될까요? 6개월치로 해야 돼요. 왜냐면 확정 때는 6개월치 공급가액 비율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만 원 더하면 돼요. 더하면은 자연스럽게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을 안분 계산해요? 6개월치를 안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총 얼마였냐면요. 80만 원이었잖아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안분 계산은 모두 몇 개월치를 해야 되냐면요. 6개월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80만 원이었고 요거를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돼요. 6개월치 확정때가 되면은 확정때는 그 해당 과세 기간에 모든 공통 매입세액을 더해서 6개월치로 안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불공제된 세액이 있다. 기불공제된 세액이 얼마가 있어요? 18만 원 있잖아요. 있으면 그 금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예, 빼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추가 불공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입력은 나중에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산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재계산인데 자, 616페이지 납부세액의 재계산 보겠습니다. 재계산 탭. 자, 616페이지에 재계산 볼 건데 그런데 재계산 같은 경우에는 617페이지의 예제를 통해서 또 볼게요. 자, 617페이지 예제 보시면은 자, 주 서빈 운수는 시내버스 운수 사업과 택시 운수 사업을 겸용하는 일반 가세자이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계산에 필요한 자료이다. 자, 1번에 2015년 4월 5일에 시내버스 운수 사업과 택시 운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돼 정비기계를 500만 원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버스하고 택시잖아요. 여기 버스하고 택시. 버스는 면세죠. 그 다음에 택시. 예, 택시는 과세잖아요.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 함께 쓰려고 사왔는데 기계로 500에 50이잖아요. 기계장치 사왔어요. 50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 내고 사왔어요. 자, 근데 며칠자에 사왔냐면요. 4월 5일 날. 2015년 4월 5일 날 사왔다라고 할게요. 자, 학정 때 사왔죠. 학정 때 사왔기 때문에 6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6개월치를 안 본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학정 때 1월부터 6월까지가 있는데 버스 면세 있죠.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면세는 얼마냐면요. 2억 원. 면세가 2억 원이라고 돼 있죠. 거기 2015년 1기에 면세가 2억 원. 그 다음에 과세가 3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총 공급가액은 얼마냐면요. 5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얼마냐면요. 50만 원이죠. 50만 원. 자, 학정 때 1기 학정 때는 우리가 이제 안분할 거 아니에요? 자, 1기 학정 때는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을 안분하냐면요. 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50만 원이에요. 이 50만 원을 6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학정이기 때문에 6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을 알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5억 원.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2억 원. 해가지고 5억분의 2억만큼이 불공이었던 거예요. 공통 매입세액 50만 원 곱하기 총 공급가액 5억분의 면세와 관련된 게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그래서 5억분의 2억 원 해서 얼마만큼이 불공이었냐면요. 20만 원. 20만 원만큼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었던 거예요. 1기 학정 때는. 그래서 1기 학정 때는 몇 개월치의 공급가액 비율로 뿌려준 거예요? 6개월치죠. 6개월. 자, 근데 있잖아요. 2기가 돼요. 2기. 자, 2기. 자, 2기가 되면은 이 자산이 지금 뭐냐면요. 감가상각 자산이죠. 2기 학정 때가 되면 뭘 해야 되냐면은 재계산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재계산. 자, 1기 학정 때가 1기 학정에서 2기 학정이 되잖아요. 2기 학정이 되면은 재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자산은 계속 쓰는 자산이에요? 아니면은 끝난 자산이에요? 끝난 자산이 아니죠. 다음 기회에도 계속 쓰는 자산이단 말이에요.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요. 예, 재계산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재계산. 자, 이계학정. 자, 이계학정 때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얼마냐면요. 50만 원. 곱하기 자, 2기 때 왔더니 2기 때에는 공급가액 비율이 얼마냐면요. 그 2기 때에 과세가 5억 원, 면세가 5억 원이다라고 돼 있죠. 2기 입장에서의 공급가액은 면세 비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10억 분의 면세가 얼마예요? 5억. 그래서 50%는 지가 불공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기 입장에서 불공은 5억 분의 2억이었던 거예요. 40%는 지가 불공이었는데 2기에 왔더니 10억 분의 5억 해가지고 50%는 지가 불공이었던 거예요. 불공제 비율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2기가 되면은 2기 입장에서 불공액을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재계산이다라고요.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정산은 예정 때 했던 걸 학정 때 다시 계산하는 게 정산인 거고, 예정 때 3개월치로 안분 계산했던 거를 학정 때 6개월치로 다시 계산하는 게 정산이고,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한 가세 기간이 흘러야 돼요. 1기 학정 때의 불공제액이 2기에 와서 봤더니 2기 때는 2기 입장에서는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2기의 불공제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자, 2015년 2기에는 불공제액이 10억 분의 5억만큼이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불공제액이 10억 분의 5억 원만큼이 불공. 50%는 지가 불공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정기 1기 학정 때 불공 받아놓은 게 얼마예요? 5억 분의 2억만큼이 불공이었죠. 그래서 5억 분의 2억을 빼요. 5억 분의 2억을 뺀 금액. 그래서 요만큼이 추가로 불공이 되겠습니다. 원래 불공액이 50% 런치였었는데 이미 정기에 불공 받아놓은 금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40%는 지만큼 불공 받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10%만큼 더 증가가 됐죠. 면세 비율이. 면세 비율이 자, 1기 학정 때 몇 %는지만큼 불공이었어요? 40%는지.
2기 때는 몇 퍼센트 런치예요? 10억 분의 5억만큼에서 50%런치가 불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40%, 이번 기가 50%, 10%만큼 늘었잖아요. 늘어난 10%만큼 더 추가로 불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기기장치는 계속 써요? 아니면은 한 기만 쓰고 끝나요? 계속 쓰죠? 계속 쓰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해요? 그대로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기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세기간당 몇 퍼센트씩 감소하냐면요. 25%씩 감소합니다. 감가율을 적용시켜줘야 돼요. 감가율. 그래서 남아있는 가치가 75% 남아있는 거죠. 1-25%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계산해야 돼. 재계산. 요거를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다라고 합니다. 재계산. 자, 요걸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식이 이렇게 3단계로 끊기는데, 자, 먼저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 있죠? 공통 매입세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수 곱하기 증감된 면세비율.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공통매입세액 부분. 자, 원래 재계산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비삼각자산은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삼각자산만 재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산은 삼각자산만 한다. 비삼각자산은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자산만 재계산해요. 자, 그 다음 체감률. 이 체감률 같은 경우에는, 자, 건물하고 구축물이다. 건물, 구축물은 5%. 이외의 자산이다. 이외의 자산은 25%. 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런 체감률은 프로그램이 다 알려주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증감된 면세비율, 경과된 과세 기간수가 있는데, 요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냥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 증감된 면세비율이 있는데, 증감된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증감된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감된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결국에 재계산하는 식이에요.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 곱하기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곱하기 증감된 면세비율. 체감률은 건물하고 구축물은 5%, 이외의 자산은 25%예요. 그래서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재계산할까요? 한 가세기간당 25%니까 1년이면 50%이죠. 2년이면 100%잖아요. 2년 하면 끝나요. 재계산을. 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매입세액 곱하기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곱하기 증감된 면세비율. 자, 이런 식으로 재계산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 재계산은 중요한 게 예정 때는 안 해요. 이거는 무조건 언제만 하냐면요, 확정 때만 재계산한다. 재계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정 때는 하지 않고 언제만 하냐면요, 확정 때만 재계산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냐면요, 37,500원이에요. 이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되겠죠. 추가 불공액이 이만큼이니까 추가로 이만큼이 더 불공되는 거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불공되는 금액을 그 납부세액에 가산해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616페이지 볼게요. 자, 616페이지에 재계산이 있는데, 재계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한 가세기간 이상 흘렀어야 돼요. 1기 때께 2기가 됐을 때 이야기예요. 아까 정산은 언제예요? 예정 때 구입한 걸 확정 때 하는 걸 정산이다라고 썼잖아요. 재계산은 한 가세기간 이상이 흘렀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요건을 보면은 1번에 감가상각자산에 한정한다. 요 말이죠. 감가상각자산만. 비상각자산은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2번은 됐고, 자, 3번은 면세 비율 간 차이가 5% 이상, 5%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2번에 재계산 방법이 있는데 식이 있죠. 식은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죠. 적어드린 게 식이고, 3번에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 보면은 확정 신고와 함께 그 다음에 예정 신고 시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계산은 예정 때는 하지 않고 확정 때만 한다. 왜냐하면 확정 때가 돼야지 6개월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설명은 다 드렸고, 여러분들 교재 625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4번을 보면은 4번 이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풀게요. 자, 4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일기 부가 삭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건물의 취득일자가 2013년 7월 22일이죠. 7월이에요. 7월. 2013년 7월. 자, 그럼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얼마냐면요.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계속 재계산을 해야 돼요. 몇 기 입장에서? 2015년 1기 입장에서 재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기 입장에서 재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건물의 공통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자, 1,000만 원. 자, 이번 기는 면세 비율이 몇 프로래요? 이번 기 입장에서 다시 재계산한다라고 썼죠. 자, 이번 기는 면세 비율이 과세가 2억 4천, 면세가 3억 6천이죠. 그럼 총 공급가액 6억 불에 면세가 얼마예요? 3억 6천이죠. 근데 저번 기에 불공받아놓은 금액이 있겠죠. 저번 기는 얼마예요? 과세가 3억, 면세가 2억이잖아요. 맨 밑에 표에. 그럼 총 공급가액 5억 분에 면세가 얼마예요? 2억 원. 요만큼이 불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불공해야 되는데 이미 불공받아놓은 금액이 이만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추가로 더 불공되는 금액인데,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한다라고요? 재계산한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감가율을 고려해야 돼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세기간당 5%씩. 그럼 지금 몇 가세기간이 흘렀냐면요. 자, 지금 2013년 7월에 샀죠. 자, 2013년 7월이니까 2013년 2기겠죠.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15년 1기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걸렸어요. 세 개. 근데 이거 프로그램이 계산해 줄 거예요. 몰라도 돼요. 세 가세 기간이 흘러가지고 요만큼이 추가로 더 불공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뭐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비품이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이 200이잖아요. 한 가세 기간당 몇 %씩 감소하냐면요. 25%. 예, 몇 개가 흘렀냐면요. 얘는 구입한 게 2014년 1기네요. 그러면 하나, 두 개 걸렸네. 두 개. 그냥 증감된 면세 비율은 위하고 똑같죠. 예. 똑같이 이번 기에는 6억 분의 3억 6천만큼이 불공이고 전기는 5억 분의 2억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은 다 드렸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입력. 지금 실기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계산 했잖아요. 다 했는데 재계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삼각자산만, 비삼각자산 하지 않는다. 예정 때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확정 때만. 그 다음에 재계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 가세 기간 이상이 흘렀어야 돼요. 예정 때 구입한 걸 확정 때 하는 건 정산이고, 한 가세 기간 이상 흐른 거는 재계산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 할게요. 이거 실기를 하겠습니다.